여러분, 요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 법인세 전쟁입니다. 이 법인세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하한선을 두자는 거예요. 법인세의 최저 기준을 두자는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닛 옐런이 제안한 걸 보면요, 최저 법인세를 21%로 주자, 묵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21%를 하한선으로 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만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 부분은 21%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지금 미국은 이 법인세가 지금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4%인 법인세를 21%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돈을 풀려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다 풀었잖아요. 지난 3월만 하더라도 1조 9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뉴딜 정책을 다시 지금 하겠다면서 2조 3천억 달러, 정확히는 2조 2,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뉴딜 정책에 쓰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러니 정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정세 21%, 28%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세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공장이 빠져나가면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에다가 법인세 21% 하한선을 주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다국적 기업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고요.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요, 법인세 이거요 매출 발생국에서 걷자고 140개국에 또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거는 어찌 보면요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 법인세를 걷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법인세를 그 나라에 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배를 싣고 비행기를 싣고 가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매출이 거기서 발생하니까 거기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외국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가 수출하는 양보다가 쉽게 말하면 수입하는 양도 더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도 우리 기업에게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유럽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디지털세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유럽에 와서 돈을 벌고 가는데 왜 너네 여기 세금 안 내? 여기다 세금 내고 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럽은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매출 발생 지역에서 법인세 내자 이러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디지털세에서 좀 더 앞서간 거거든요. 좀 더 앞서간 거.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판이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디지털세보다가 더 강력한 게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걷자 하는 거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쌍수를 들고. 예. 그만큼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좋으냐? 자,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제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출 발생국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거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죠. 예. 뭐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유럽 시장도 소비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손해볼 게. 예. 기왕이면 가자 이거예요. 가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격을 받는 것은요. 이게 대한민국 같이 수출을 하는 나라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 말입니다. 전 세계의 재정 적자를 보면요. 선진국이 월등하게 많아요. 선진국이. 2019년에는요. 평균 재정 적자 비율이 2.9% GDP 대비 2.9%였다면 2020년에는 11.7%거든요. 돈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으니까 돈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도 4.7% 9.8%까지 올라갔어요. 저소득 국가야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뿌릴 돈이 없는 거예요. 3.9% 5.5% 그 정도밖에 못 뿌렸습니다. 그러니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소비시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발생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세금을 내라 이 말이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되겠죠. 대한민국에게는요. 참 우군이 없다. 대한민국 기업에게는 우군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불쑥 드네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패대기 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는 매출까지도 발생국에서 하겠다. 뭐 궁극적으로 보면요. 궁극적으로 보면 기업은 여기서 세금 내나 저기서 세금 내나 세금 적게 내면 더 좋은 거니까 기업에게 손해볼 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에는 타격을 줄 수가 있죠. 많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매하는 곳에서 낸다고 하니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에게는 충격 중에 또 하나의 충격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수입도 하지만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각국에다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국이 미국 말대로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국이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100대 기업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까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글로벌 전략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세금이 27.5%니까 우리보다 낮은 나라로 가면 좋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8%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적지는 않지요. 더 많아지죠. 그러면 경영 전략까지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파장이 좀 클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